기원전 700년경 고대 그리스의 시인 헤시오도스는 신들의 계보를 기록한 신통기에서 한 신의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인간을 위해 신들의 세계에서 불을 훔쳤고 그 대가로 영원한 형벌을 받은 신 프로메테우스. 이 이름은 이후 2700년 동안 인류의 상상력을 지배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인용했고 괴테가 시로 썼고 베토벤이 음악으로 만들었습니다. 19세기 작가 메리 셸리는 프로메테우스의 이름을 빌려 프랑켄슈타인의 부제로 붙였습니다. 현대의 리들리 스콧 감독은 그 이름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왜 2700년 동안 이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로메테우스의 이름은 먼저 생각하는 자를 뜻합니다. 그는 제우스 이전 세계를 지배하던 티탄족 출신입니다. 티탄족의 왕 크로노스가 자식들을 낳는 족족 삼켜버렸고 살아남은 제우스가 반격하여 티탄과 올림포스 신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에서 프로메테우스는 이례적인 선택을 합니다. 예지력으로 올림포스의 승리를 내다보고 자신의 동족 티탄을 버리고 제우스 편에 선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대목을 주목합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라 결과를 계산하고 움직인 전략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이후 그의 비극을 예고하는 복선이 됩니다. 권력의 편에 섰지만 그 권력과 끝내 충돌하게 되니까요. 제우스의 신임을 얻은 프로메테우스는 인간 창조에 관여합니다. 헤시오도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의 동생 에피메테우스가 세상의 동물들에게 생존 능력을 나눠줬습니다. 날개, 발톱, 두꺼운 가죽, 빠른 발. 그런데 인간 차례가 됐을 때 나눠줄 것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맹수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추위도 더위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프로메테우스를 움직인 계기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왜 이 대목을 신화에 넣었을까요? 학자들은 이것이 인간의 조건에 대한 솔직한 인식이라고 봅니다. 인간은 본래 자연 앞에서 가장 취약한 존재였다. 그리고 그 취약함을 극복하게 해준 것이 바로 불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프로메테우스는 아테나의 도움을 받아 올림포스로 올라갑니다. 태양 마차에 속이 빈 회양나무 줄기를 가져갔습니다. 이글거리는 불꽃에 나뭇가지를 내밀어 불을 붙였습니다. 그 불씨를 품에 안고 땅으로 내려와 인간에게 건네줬습니다. 헤시오도스는 이것을 도둑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판본에 따라 태양 마차에서 훔쳤다는 설, 헤파이스토스의 대장간에서 훔쳤다는 설, 헤스티아의 화로에서 훔쳤다는 설이 엇갈립니다. 경로는 다르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신의 영역에 있던 것을 인간의 세계로 가져왔다는 것. 그 결과는 극적이었습니다. 불을 손에 넣은 인간은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맹수를 제압했습니다. 추위를 이겼습니다. 토기를 굽고 쇠를 녹이고 도시를 세웠습니다. 인류학자들은 실제로 불의 사용이 인류 진화의 핵심 전환점이었다고 봅니다. 불로 음식을 익혀 먹으면서 소화기관이 변했고 뇌가 발달했고 사회가 형성됐습니다. 신화가 포착한 것은 이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제우스는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는 판도라를 만들어 보냈습니다. 절대 열어서는 안 된다는 상자를 들려서 프로메테우스의 동생 에피메테우스는 경고를 무시하고 판도라를 아내로 맞았고 결국 상자가 열렸습니다. 질병, 전쟁, 가난, 죽음이 쏟아졌습니다. 상자가 닫혔을 때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것은 희망이었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 고대부터 현재까지 해석이 엇갈립니다. 희망이 상자 안에 갇혀 있었다는 것은 희망이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뜻인가? 아니면 재앙들 속에서도 희망만은 살아남았다는 뜻인가? 헤시오도스 자신도 명확한 답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프로메테우스에 대해서는 직접 처벌했습니다. 헤파이스토스를 시켜 코카서스 산 절벽 바위에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헤파이스토스는 망설였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같은 신의 혈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우스의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독수리 한 마리를 보냈습니다. 낮 동안 간을 파먹게 했습니다. 밤이 되면 간이 재생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독수리가 다시 왔습니다. 불사신이었기 때문에 죽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벌은 영원했습니다. 의학적으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간은 실제로 인체 장기 중 유일하게 재생이 가능한 기관입니다. 현대 의학에서도 간의 일부를 절제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래 크기로 돌아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신화에 반영했는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주목할 것은 프로메테우스의 태도였습니다. 아이스킬로스가 쓴 비극 결박된 프로메테우스에서 프로메테우스는 형벌을 받으면서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제우스가 언젠가 몰락할 것이라는 예언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알려주면 풀어주겠다는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로 말합니다. 권력은 나를 묶을 수 있지만 나의 입을 막을 수는 없다고.
아이스킬로스는 이 작품을 통해 당시 아테네 민주주의의 이상을 표현했다고 학자들은 분석합니다. 부당한 권력에 맞서 고통을 자처하면서도 굴복하지 않는 인물. 그것이 고대 그리스인들이 영웅에게 기대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헤라클레스가 독수리를 활로 쏘아 죽이고 쇠사슬을 끊어 프로메테우스를 해방시킵니다. 하지만 형벌의 흔적은 남겨야 했습니다. 신이 내린 벌은 완전히 지워질 수 없었으니까요. 쇠사슬의 쇠조각과 코카서스의 바위 한 점을 깎아 반지를 만들어 끼게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 최초의 반지라는 설이 전해집니다. 2700년이 지난 지금 프로메테우스 신화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인류는 그 이후로도 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증기기관이 나왔고 핵분열이 일어났고 지금은 인공지능이 등장했습니다. 매 단계마다 누군가는 경고했습니다. 너무 강해지면 안 된다고, 신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고. 그 경고가 바로 제우스의 목소리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인류는 매번 프로메테우스의 선택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 선택이 옳은 것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